일단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상반기까지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거래가 많아지는 건 어쨌든 딴 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용으로 여러가지 방법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 뿐이지, 상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공급 과잉 상태는요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실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제 아까 상반기 얘기했죠. 이제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요 시기를 얘기하는데,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 공실률 10%가 넘어요.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5.6%가 된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공급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불경기라는 부분들, 사람들이 불경기다 얘기하고, 뭐 누구는 IMF 때보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에 뭐 축제한다, 어디에 뭐 한다, 행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없습니까? 주말에 마트 가보시고 어디 가보시면, 놀러 가보시면 사람 없어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말로 인터넷 기사로 접하는 것들은 불경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경기는 아닙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건설 경기 이런 게 어려워진 건 있지만, 물론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부터는 많이 좋아질 거고요. 어쨌든 불경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고 외식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있죠,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 우리나라 식당들이 이렇게 많이 망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기도 많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망한다, 뭐 폐업률이 높다, 이것 때문에 불경기라 보기는 어렵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요즘에는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식당들이 줄을 막 엄청 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가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그 시장을 체크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률이 나오고 있다. 장사할 사람에 비해서 건물이 많이 나오고 매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실률이 거의 큰 거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비어 있다. 10개 중에 하나는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이만큼 많은 대신에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수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부세에 대한 회피. 이게 상가가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상가가 좋아서 뭐 오피스텔이 좋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집 말고 딴 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은행에다 맡기기에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좀 괜찮다 싶은 상가들을 받는 것 뿐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신나가지고 공급이 또 많아지죠. 이건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상가가 전망이 어떻다 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을 좀 봐야겠죠. 자,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격. 이것도 수익률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분양가 2018년 한 해 동안 상가 평균 분양가가요 3.3제곱미터 평당 2,921만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정도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최고 가격이죠. 2010년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은 임대료로 많이 전가가 돼요. 왜? 수익률이 연관되는 거니까요. 수익률이. 분양가가 비싸서 내가 투자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것도 바꿔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투자금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도 같이 키워줘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출 이자, 이걸 내가 쉽게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월세를 올려야죠. 그래야 손해는 안 볼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개념인데 손해볼 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월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임대료로 많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뭐까지? 인건비까지 최저임금이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세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이거를 양쪽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아까 했던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문제가 되겠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사실 뭐 누구를 탓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니까 분양가를 올리는 것 뿐이고요. 지난해가 거래량이 최대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분양가 올라가는 만큼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야 수익률이 보장이 되니까. 이게 보장이 돼야 수익형 부동산이죠. 내가 상가를 무슨 건물 차익만 보려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자영업자들은 여기다 플러스 인건비까지 더해지니까 요거를 감당을 못하고 폐업을 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있는 건물 중에 수요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다 뭐가 된다? 공실로 간다. 이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해서요. 임대차 보호법이 좀 더 강화되겠죠. 임대차 보호법은요. 이번에 이제 세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좀 개정됐기 때문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강화되고 막 세입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황도 딱히 아닙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의 수요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회피형으로 풍선 효과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공급에 대한 거는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LH에서 상업용지가 너무 많이 공급돼서 상가가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요즘에 뭐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종이라든가 최근에 만들어진 곳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LH에서 상업용지에 대한 제한까지 두고 있어요. 아예 그냥 공기업에서 상가가 너무 많다라고 대놓고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시기가 사실상 투자에 맞는 시기는 아니죠. 자, 결론입니다. 현재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요. 상가 시장의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수요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랜 저금리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의 그 분양가가 역대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안 요소는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높은 분양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분양가들은 곧 임대료로 전가가 되거든요.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주들,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불경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업종에 따라 조금씩 많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불경기인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자영업자들의 불안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 자영업자들의 불안 요소가 커질수록 이 공실률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면 당연히 상가가 비게 되니까요. 이런 시기에 이런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창업하는 사람들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2019년 하반기부터는요, 이전까지 나름 좀 비중을 차지했던 종부세 회피 수요까지 감소가 될 겁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굳이 내가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상가나 오피스로 이런 거 갈아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은 그나마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아서 좀 버티고 있었지만 안 그래도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과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수요까지 좀 줄어버리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의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공실률이 높아져 버리면 상가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